자, D21번 봅시다. 그림은 이 3주기 원소 A, B, C의 제1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순서대로 15족, 16족, 17족이다 했어요. 즉 A, B, C가 각각 몇 족인지는 아는데 주기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다. 이 이온화 에너지를 통해서 주기를 우리가 추측을 하고 들어가야겠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같은 주기일 때 15, 16, 17쪽의 제1이온화 에너지 경향은 어떻게 돼요? 자, 일반적으로 제1이온화 에너지는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그 크기가 증가한다 그랬는데 어떨 때 15족에서 16족으로 넘어갈 때만 그 반대 경우가 돼서 15족의 제1이온화 에너지가 16족보다 높다고 얘기를 했고, 반면에 우리 17족 원소는 다시 증가하는데 16족에서 17족으로 넘어갈 때 또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는데 얼마만큼? 15족보다 더 높게 증가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17족이 돼야 되는데 이게 같은 주기에서의 15, 16, 17족의 이온화 에너지 경향인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15족인 A가 제1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16족, 그 다음에 17족이 되었다. 이 말은 뭐예요? A는 무조건 우리 2주기가 돼야 될 것 같아. 낮은 주기가. 그리고 B는 2주기일지 3주기일지 몰라요. 왜? A보다 낮으니까 지금 2주기 16족 원소나 3주기 16족 원소나 모두 A보다 낮으니까 B가 아직 2주기일지 3주기일지 몰라. 그런데 C를 보면 어때? C가 당연히 B보다 더 커야 되는데 같은 주기였다면 C가 더 낮은 걸로 봐서 C는 무조건 몇 주기? A보다 더 낮으니까 3주기가 돼야 될 것 같고 이때 B가 C보다 지금 높다는 게 보이니까 우리 같은 주기에서는 16족이 17족보다 제1이온화 에너지가 낮아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높으니까 얘는 몇 주기? C보다 한 주기 낮은 2주기가 돼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다른 주기일 때는 무조건 낮은 주기가 제1이온화 에너지 더 크다 그랬어요. 왜? 껍질수가 하나 작으니까. 그래서 원자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제1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제 보기 봅시다. 기억. A는 3주기 원소이다. A 우리 2주기 원소로 추측을 했죠. 기억 틀렸고요. 그 다음 니은 제2이온화 에너지는 B가 A보다 크다 했어요. 지금 제1이온화 에너지는 A가 큰 게 보이지만 A가 큰 이유가 우리 뭐라 그랬어요? A는 15족이니까 최각전자가 5개인데 S오비탈에 2개 채워주고 P오비탈에 어떻게 채워진 거야? 홀전자가 하나씩 채워진 게 15족이라 그랬고 B는 16족이니까 어떻게 된다? S오비탈에 2개 채워주고 P오비탈에 어떻게 된 거예요? 홀전자가 하나 들어간 다음에 하나 더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P오비탈에 남는 그러니까 오비탈에 하나가 더 들어간 형태다. 그렇기 때문에 제1이온화 에너지는 P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하나 빼주는 거니까 홀전자가 3개씩 균형 맞게 차 있는 데서 빼는 것보단 그냥 하나만 2개 들어있으니까 얘가 좀 어색하잖아. 그래서 얘를 빼주는 에너지가 제1이온화 에너지인데 그때 16족이 그래서 15족보다 에너지가 덜 들어간다 얘기를 한 건데 제2이온화 에너지는 이 상태에서 하나를 더 빼주는 경우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16족이 오히려 홀전자가 하나 들어가서 균형이 맞아 있는 상태인데 하나를 더 빼는 거니까 당연히 16족의 제2이온화 에너지가 15족보다 커야겠더라. 따라서 니은 맞는 얘기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귿. B와 C가 안정한 이온일 때 전자 배치는 같다라고 했어요. B는 2족이란다. 2주기 16족 원소, 산소 얘기할 수 있겠고요. C는 3주기 17족 원소니까 염소가 돼요. 근데 염소는 안정한 이온이 되면 전자 배치를 뭘로 가진다? 음이온으로 이온화가 되니까 같은 주기 18족 원소가 되죠. 같은 주기 18족 원소,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산소도 이온화되면 음이온으로 이온화가 되니까 같은 주기의 18족 원소 뭐예요? 네온으로 이온화가 되겠죠. 따라서 전자 배치된 형태가 달라지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따라서 같지 않다. 디귿 틀렸습니다. 그럼 21번에 니은만 맞으니까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우리 22번 또 볼게요. 다음은 철수가 원자 반지름의 주기적 변화를 학습한 후에 이를 토대로 가설을 세우고 자료 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했어요. 먼저 학습 내용 보시면 원자 반지름은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작아진다 했고 그 이유는 원자 핵의 전하량이 커지기 때문이다 나와 있네. 이거는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가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가설을 통해서 자료를 분석했더니 뭐가 나왔어? 이온 반지름들을 비교했네. 첫 번째 이온 반지름을 보면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을 분석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자른다고 하면 산소하고 플로린은 2주기고 나트륨하고 마그네슘은 3주기죠. 그래서 3주기 금속과 2주기 비금속의 이온들을 이온 반지름을 분석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뭐다? 이 4개가 모두 어떤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어요? 2주기 비금속과 3주기 금속이니까 2주기 18쪽 원소인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죠. 이 4개 원소 모두 다. 근데 같은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는데 산소가 이온 반지름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플로린의 이온 반지름, 그 다음에 나트륨의 이온 반지름, 그 다음 마그네슘의 이온 반지름, 이런 순서로 나온 걸로 봐서는 원자 번호가 지금 작을수록 이온 반지름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네요. 즉 원자 번호가 작다는 건 양성작 수가 적은 거고, 즉 핵 전하량, 원자 핵의 전하량이 작을수록 원자 반지름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에서 이렇게 추측을 하고 두 번째 자료를 봤더니 뭐예요? 황과 염소, 그리고 칼륨, 칼슘, 이렇게 4개를 또 이온 반지름을 분석을 했네. 그러니까 얘네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운데 2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에 2개는 3주기 비금속, 그리고 칼륨하고 칼슘은 4주기 금속 원소다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얘네들 모두 이온화되면 뭐의 전자 배치?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르곤의 전자 배치,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는데 마찬가지로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이온 반지름이 크고, 원자 번호가 작다는 건 핵 전하량이 작다는 걸 의미하니까 2개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라는 걸, 이온의 반지름은 핵 전하량,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질 때 핵 전하량이 작을수록 반지름이 커진다. 반대로 하면 핵 전하량이 클수록 이온 반지름이 작아진다라는 걸 우리가 가설로 세웠다는 걸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문제가 가설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어본 거니까 여기서 찾아주면 되겠죠. 자, 일단 1번, 2번은 원자 반지름 나왔잖아. 우리가 비교한 건 뭐야? 이온 반지름 비교하고 있었죠. 이온 반지름. 근데 갑자기 원자 얘기해서 뭐해? 따라서 1번, 2번은 신경도 안 써도 돼요. 3번도 원자 반지름 얘기 나왔네. 읽을 것도 없어, 얘는. 그죠? 빼고. 4번, p 오비탈의 수가 클수록 전자수가 같은 이온의 반지름은 작아진다. 지금 우리 오비탈 비교 하나도 안 했어요. 얘도 빼. 남는 거 뭐야? 원자 핵의 전하량이 클수록. 우리 얘기했죠. 원자 핵의 전하량. 우리 원자 번호 얘기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럴수록 전자수가 같은 이온, 전자 배치가 같은 이온에서 우리 네온의 전자 배치와 아르곤의 전자 배치 얘기했죠. 그때 이온의 반지름이 작아진다. 우리가 얘기하는 가설하고 가장 맞아 떨어지네.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23번 또 볼게요. 표는 원자 A, B, C, D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와 홀전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했어요. 원자 A부터 볼게요. 그럼 원자 A는 S오비탈의 수가 일단 2개고 P오비탈 수가 3개라 그랬어. S오비탈이 2개인데 P오비탈까지 가지려면 어떻게 채워져 있겠다? 1S오비탈 하나 가득 차 있어야겠고 2S오비탈도 가득 차 있어야겠죠? 이러하면은 S오비탈의 수는 다 채웠어. 그런 다음에 P오비탈도 어떻게 돼? 3개가 차 있어야 된다니까 2P오비탈에 3개가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씩은 다 들어있어야 된다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홀전자 수를 보니까 홀전자 수가 하나밖에 없더라. 그럼 뭐야? 나머지 2개는 채워줘야겠다. 그래서 하나씩 더 넣어주면 되겠다. 그러면 A의 전자 배치는 뭐의 전자 배치야? 2주기에 지금 체외각 전자가 7개죠. 2주기 17쪽이 되니까 A는 플로린 원소겠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를 보니까 S오비탈의 수가 3개래. S오비탈의 수가 3개면 어떻게 되는 거야? 1S 가득 채우고, 화살표 좀 힘드니까 점으로 쓸게요. 그냥 2S 가득 채우고 2P도 가득 채우고, 그죠? 그런 다음에 3S까지 차 있어야 S오비탈의 수가 3개가 되는 거죠. 차 있는데 P오비탈의 수 3개인 거는 2P에서 가득 차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홀전자 수 하나가 있다니까 3S는 완전히 채우면 안 되겠고 하나만 채워서 홀전자를 만들어줘야겠다. 그죠? 그러면은 B는 3주기에 체외각 전자 하나니까 뭐예요? 3주기 1쪽 원소 나트륨이겠다.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C도 봅시다. C는 S오비탈 2개, P오비탈 2개래. 그럼 어떻게 차 있어야겠다? 일단 1S 가득 차고 2S도 가득 차고, 그 다음에 2P는 2개만 차 있어야 되니까 2개 하나 이렇게 넣어놓으면 되겠죠. 뭐 홀전자 수는 볼 필요도 없이 이렇게 차 있어야 가장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 C가 나올 수 있으니까 홀전자 수 체크해보면 2개 맞죠? 그러면은 C는 뭐 들어와서
2주기죠? 2주기에 14족 원소가 돼야 되니까 C는 뭐 탄소다 이렇게 써놓을 수가 있겠고요. 다음 D를 보니까 S오비탈의 수 3개. 그럼 전자배치 어떻게 돼야 돼? 1s 가득 차고 2s 가득 차고 2p도 가득 차고 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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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s 가득 차야 될까 봤더니 일단 3s 하나 찍는데 지금 p오비탈 수가 6개가 차 있다고 그랬죠? 6개 차 있으니까 뭐다? 3s까지는 가득 차야겠네. 그 다음에 p오비탈이 또 3개가 더 있어야 전체 p오비탈 수가 6개가 되겠죠? 하나 채워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뭐다? 홀전자 수가 또 2개다. 홀전자가 2개야 되니까 지금 현재 3개죠? 그래서 p오비탈에 전자를 하나 더 넣어줘서 홀전자 수를 3개로 맞춰줍니다. 그럼 D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3주기에 몇 쪽? 16쪽 원소가 되고 있죠. 그럼 3주기 16쪽이면 어떤 원소인가요? 3주기 16쪽이면 황이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따라서 D는 황이 돼야겠다. 자, 우리 A, B, C, D 각각 원소가 어떤 녀석인지 얘기했고 이제 보기 볼게요. 기억. A와 B는 같은 족 원소이다. A는 플로린, B는 나트륨. 플로린은 17쪽, 나트륨은 1쪽. 같은 족?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원자 반지름은 C가 A보다 크다 했어요. 원자 반지름. A하고 C니까 탄소하고 플로린 비교하는데 탄소하고 플로린은 같은 주기, 2주기 원소죠. 근데 같은 주기일 때는 어쩔수록 원자 번호가 클수록 핵 전하량이 커져서 원자 반지름이 작아진다 얘기했어요. 즉, 원자 번호가 더 높은 플로린이 탄소보다 원자 반지름이 작다. 따라서 반대로 얘기하면 원자 반지름은 탄소가 플로린보다 크다. 네, 맞는 얘기 되죠. 니은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D의 안정한 이온은 D2 플러스이다 했어요. 황이죠, 황. 황은 음이온으로 이온화되고 이온화됐을 때 S2-가 되죠. 안정한 이온일 때. 따라서 디귿 틀렸죠. 여긴 2 플러스가 됐으니까. 그럼 맞는 거 니은밖에 없고 23번의 정답 1번 되겠죠. 어디 갔냐? 1번. 다음 넘어가서 24번 또 볼게요. 표는 원소 A, B, C, D, E의 전기 음성도와 안정한 이온의 반지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온의 전자 배치는 모두 네온과 같다 했어요. 그럼 뭐 네온과 같으려면 뭐가 되겠어? 2주기 비금속이거나 또는 3주기 금속 원소겠다.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전기 음성도를 보니까 A, B는 굉장히 낮아. 0.9, 1.25. 그리고 C, D, E는 전기 음성도가 높은 편이야. 대략 봤을 때 그럼 A, B가 금속이고 C, D, E는 2주기 비금속이 되겠구나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E를 보니까 E는 뭐야? 전기음성도가 4.0이잖아. 전기음성도 4.0인 거 우리 기준점이 되는 플로린밖에 없다 그랬어요. 2주기 비금속 중에서 E는 플로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나머지는 우리가 확실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추측을 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A, B는 3주기 금속, C, D, E는 2주기 비금속이다. 이렇게만 써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1번 보니까 A는 B보다 원자 번호가 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는 뭘로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을까? 우리 전기 음성도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진다라고 얘기했어. 근데 A, B를 비교하니까 어때요? B가 지금 A보다 더 전기 음성도가 크더라. 그 말은 뭐야? B가 A보다 오른쪽 위에 있다. 주기율표상으로 오른쪽 위에 있다 얘기를 하는 거고 A, B는 같은 주기니까 줄은 같은 줄에 있을 거 아니야. 따라서 위에 있지는 않을 거고 더 오른쪽에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B가 A보다 주기율표상으로 더 오른쪽에 있다는 건 원자 번호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주기율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니까. 따라서 원자 번호는 B가 A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네. 1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 2번. B와 C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B는 3주기, C는 2주기라 그랬죠. 2번 틀렸죠. 그 다음 3번. C는 D보다 원자가 전자수가 많다 했어요. 이것도 같은 얘기죠. 같은 주기에서 C, D, E는 모두 2주기라 그랬으니까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 위로 갈수록 같은 주기니까 위는 필요 없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전기 음성도가 더 커진다. 근데 D가 C보다 전기 음성도가 더 크니까 D가 C보다 주기율표상에서 더 오른쪽에 있다는 거고 D의 뭐라고 해야 되죠? 원자 번호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는 여기서는 원자과 전자 얘기하니까 원자과 전자는 우리 족과 관련이 있었잖아. 족. 그랬을 때 D가 C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건
D가 C보다 족이 더 크다는 거고, 족이 크다는 건 원자과 전자수가 더 많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반대로 C가 D보다 크다 했으니까 틀리게 되네. 3번도 틀렸습니다. 다음 4번 볼게요. D는 E보다 홀전자 수가 많다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E가 뭔지를 알고 있잖아요. E는 유일하게 우리가 플로린 17쪽 원소라는 걸 아니까 17쪽 원소는 홀전자 수가 몇 개라는 걸 알고 있어요. 17쪽 원소는 S오비탈 가득 2개 차있고 P오비탈에 5개가 더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돼서 홀전자가 하나라는 걸 알고 있죠. 따라서 D가 홀전자 수가 하나고 D는 E보다 홀전자 수가 많아야 되니까 E는 홀전자 수가 하나인 거고 D는 E보다 홀전자 수가 많아야 되니까 2개 또는 3개가 돼야겠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D는 이주기 비금속인 걸 아니까 이주기 비금속 원소 뭐뭐 있어? 우리가 질소, 산소, 플로린 이 정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플로린은 이미 한 명의 E가 됐고 그럼 C, D가 각각 질소 아니면 산소가 돼야 되는데 C보다 D가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D는 산소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따라서 산소는 지금 플로린보다 홀전자 수가 많다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플로린은 홀전자 수가 하나인 걸 알았고 산소는 16쪽이니까 홀전자 수가 몇 개가 되겠다. S오비탈 2개 차고 P오비탈에 4개가 차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 둘, 셋, 4개가 돼서 홀전자 수가 2개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네. 따라서 D는 E보다 홀전자 수가 많다? 예, 맞는 얘기 되겠죠. 24번의 정답 아마 4번 될 것 같아요. 일단 5번 보니까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는 C가 가장 크다 했어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는 어떨 때?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맞죠? 원자 번호가 클수록 유효 핵전하가 커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C보다 당연히 플로린이 더 원자 번호가 크니까 유효 핵전하도 크겠죠. 5번 틀렸습니다. 네, 정답 24번에 4번 되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25번 하나만 더 봅시다. 그림은 원자 번호가 연속인 2주기 원자 XYZ의 제1, 제2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원자 번호는 XYZ 순이래.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래프를 보니까 어때요? 원자 번호는 X가 제일 작고 그 다음 Y, 그 다음 Z인데 제1 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어때? 지금 Y가 Z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큰 경향을 보이네. 이건 우리 뭐라 그랬어? 제1 이온화 에너지에서의 예외고 어떻게 돼야 된다? 2족에서 13족으로 넘어갈 때 또는 15족에서 16족으로 넘어갈 때 둘 중 하나의 경우가 YZ가 돼야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럼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 추측을 해야겠어? X가 1족이고 Y가 2족, 그 다음에 Z가 13족이 되거나 또는 X는 14족, Y는 15족, Z가 16족이 돼야 우리가 방금 이제 제1 이온화 에너지에서의 예외를 논할 수가 있겠고 먼저 X, Y, Z가 1족, 2족, 13족이 될 때는 어떻게 돼야겠? 제1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은 맞는데 제2 이온화 에너지 때 문제가 생기겠지. 왜요? X가 1족이라는 건 최외각 전자, 원자과 전자가 하나라는 얘기고 제2 이온화 에너지는 그런 X에서 전자를 몇 개를 떼낸다는 거야. 전자를 2개 떼낸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하나는 제일 바깥쪽 껍질에 있는 거 하나 주겠지만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떼야겠다. 그 안쪽 껍질에서 전자를 떼내야 되기 때문에 제2 이온화 에너지는 굉장히 커져야 된다는 걸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지금 제2 이온화 에너지의 경향을 보면 어때? X가 제일 작고 그 다음 Y, 그 다음 Z가 되고 있잖아. 따라서 우리 X, Y, Z가 1족, 2족, 13족이 되면은 안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X가 지금 이렇게 커져 있어야겠죠? 그죠? 셋 중에선 적어도 제일 크게 나왔어야 돼. X만 제일 안쪽 껍질에서 빼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통해서 X는 1족이 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따라서 X, Y, Z가 각각 14, 15, 16족이 돼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14, 15, 16족이 되면 제2 이온화 에너지는 이렇게 순서대로 원자 번호 순서대로 가야 되는 게 맞고 그러면은 X, Y, Z가 각각 2주기 14, 15, 16족이 되는 거니까 원소가 뭐가 되겠다? X는 2주기 14족 탄소가 되야겠고 Y는 2주기 15족 질소 그리고 Z는 2주기 16족 산소가 되면 되겠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정답 뭐가 되겠어요? CNO니까 25번의 정답 4번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다? 일단 XYZ에서 YZ의 이온화 에너지 경향이 반대로 나타나는 걸 보고서
2족 13족 아니면 15족 16족이라는 걸 예측을 하고, 만약에 2족 13족이면 x는 1족이 돼야 되는데 제2 이온화 에너지를 보니까 x가 1족이 될 수는 없겠더라. 왜냐하면 너무 작으니까 제2 이온화 에너지가. 따라서 14, 15, 16쪽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추측해 들어가면 되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가 다시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